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조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행정조사. 여러분들 이제 행정조사라는 게 이제 사실 이제 교과서의 순서에 따르게 되면 앞부분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밑에 보시면 로마자 2번에서 구별 개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이 행정조사를 뒤에서 나오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서 즉시강제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시강제라는 게 있어요. 사전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아주 긴급한 필요가 있어가지고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라는 게 있는데 종래에는 이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행정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즉시강제 강의를 먼저 듣고 오시면은 이게 교과서 순서는 이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시려면 뒤에서 의무이행 확보 수단 중에서 즉시강제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조사로 넘어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즉시강제를 듣고 오셨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행정조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보시면 행정기관이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하는 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행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조사. 행정 목적으로 행해지는 조사예요. 조사니까 어떤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다. 그런데 일체의 행정작용이라고 했어요. 일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볼게요. 과거에 행정조사를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행정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 범위와 관련해서 협의설과 이제 광의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협의설이라는 것이 행정조사는 항상 권력적 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력적인 성격을 항상 띄어야 된다라고 해서 권력적 조사만이 행정조사다. 이렇게 봤던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라는 것은 권력적 조사와 그리고 비권력적인 조사까지를 비권력적 조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종래 견해고요. 지금의 다수설이 이겁니다. 지금의 다수설이 현재의 다수설이에요. 현재의 다수설이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일체의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게 광의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두고 비권력적 조사까지도 포함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행정조사기본법 여러분들 펴주시고요. 법전 펴보시고요. 지금 이제 2007년도에 행정조사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행정조사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하고 2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전을 계속 봐야 돼요. 이 부분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원칙과 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 이건 민주적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고 또한 이 같은 일반법을 만드는 것은 항상 그 같은 이제 행정권 발동을 일정한 부분 한계를 지우기 위함이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도 항상 목적으로 하게 돼요. 이건 뭐 그렇고 2조 보시면요. 2조 1호에서 행정조사란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겠죠? 이 처분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조사. 현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또는 가택 이런 데 출입을 해서 조사를 하겠죠. 뒤에서 여러분들이 즉시강제를 듣고 오셨으면은 즉시강제도 그 대상에 따라서 대인적 강제와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을 텐데요. 행정조사도 동네에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봤었기 때문에 행정조사 역시도 그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사도요. 대인적 조사와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현장조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가택 조사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문서 열람,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세무조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의 이제 관련 문서들을 보면서 조사를 하겠죠.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여러분 시료가 뭐예요? 시료 채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이제 집합체가 있겠죠. 이런 식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하나의 집합체가 있습니다. 집합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그 구성 요소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 2, 3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동일한 구성 요소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 전체적인 집합체로부터 분리된 단일체를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시료채취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료채취를 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시료채취를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한다. 요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요구를 한다. 뭐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행정 지도는 아니에요. 지도는 그러니까 행정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시키는 거죠. 출석을 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진술 요구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명이에요. 하명.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명이에요. 자귀 하명이죠. 하명 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조사다. 이렇게 우리 이제 일반법에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네요. 예, 됐고요. 밑에 이제 구별 개정 가시게 되면 옆에다 써놓으시고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 여부입니다.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 여부. 예, 이건 말씀드린 대로 종래 조사를 이제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었기 때문에 즉시강제랑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 문제고요. 예, 문제점 보시면 행정상 즉시강제랑은 이제 구별되는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종래에는 즉시강제로 보았다. 예, 그래서 즉시강제 파트 가도 이제 조사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학설 보시면 즉시강제설, 국민의 개인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즉시강제다. 예, 즉시강제에서 보시게 되면 국민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 이렇게 배우시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도 거기서도와 마찬가지로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니까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조사라는 것하고 이제 즉시강제라는 거하고 구별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안 하시게 되면은 뭐 경찰법 파트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죠. 뭘 배웠냐면은 불신검문의 내용으로 앞에서 우리 사실행위 배우면서 불신검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고 불신검문의 내용으로 첫 번째 정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행요구, 우리 함께 가요. 그다음 네 번째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이 흉기 소지 여부 조사를 종래에 즉시강제 일종으로 행정조사를 보던 시절에는 이것도 즉시강제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에다 손을 대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신체에다가 실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는 즉시강제로 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독자성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는 다른 거다 이렇게 봐버리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즉시강제와 조사를 구별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뒤에서도 모든 행정작용들의 법적 성질, 관련된 행정작용들의 법적 성질을 우리가 달리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다 가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즉시강제설은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사도 일정한 실력 행사에 동반하니까 이거 즉시강제다. 옛날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적 조사. 얘는 뭐라고 보냐면 즉시강제하고 행정조사는 다르다. 분명히 다른데 다르긴 하지만 행정조사라는 건 여기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설. 여기 기초해서 권력적인 조사만이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즉시강제랑은 다른 건데 그 중에서 권력적 조사만 행정조사다. 이렇게 또 좁게 보는 견해요. 좁게 보는 견해. 그 다음에 이제 독자성설은 행정조사하고 즉시강제는 다른데 방위설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적 조사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조사도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바로 독자성설입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독자성설의 입장이 현재의 달설인데요. 즉시강제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조사도 역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행정조사기본법 5조 한번 보겠습니다. 5조 한번 펴보세요. 5조에 보면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죠? 5조 본문과 단서가 있죠. 이제 단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본문에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단서에 보면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단서가 바로 뭐예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다. 이런 건 상대방의 뜻에 맡겨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임의조사예요, 임의조사. 권력성이 없죠. 이게 바로 비권력 조사입니다. 비권력 조사. 그러니까 5조 단서에 있는 내용이 바로 비권력 조사예요. 그러면 이거랑 대비해서 본문에 있는 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행정조사는 그렇죠. 본문은 바로 권력적 조사인 거예요.
이게 5조 본문인 거고요. 예, 5조 본문의 내용이 강제조사, 권력적 조사를 이제 강제조사라고도 하는데, 강제조사, 권력조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단서에 있는 것이 바로, 예, 5조 단서에 있는 것이, 예, 임의조사, 상대방의 뜻에 맡겨서 하는 거, 비권력조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엄연히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비권력적 조사를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법이 만들어졌는데 200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딴소리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권력적 조사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조 한번 펴보세요. 20조. 예, 20조 한번 펴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고 하고 있죠. 행정기관의 장이 5조 단서에 따라 방금 봤던 비권력적 조사 이쪽이죠. 자발적 협조에 따른 거.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조사 대상자는 문서나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 이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에 따라서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조사 이거를 우리가 고려할 때 거부할 수 있다요.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강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조에서도 비권력적 조사,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에 대한 내용이 또 우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 안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권력조사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조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조에서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는 거냐? 바로 이거요. 비권력적 조사, 임의조사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강제조사, 예, 권력적 조사가 예외다 이렇게 순서를 또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 비권력적 조사도 행정조사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것만 갖고 사실 끝났어요. 즉시강제라는 것은요. 권력적 행위죠. 즉시강제설은 우선 틀린 겁니다. 즉시강제설도 역시 행정조사 중에서 권력적인 조사 부분만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적 조사설. 이것도 예, 행정조사에 권력조사만 포함된다고 하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미 동그라미 1번의 내용으로서 예, 즉시강제설과 권력적 조사설이 틀렸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즉시강제하고 이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즉시강제라는 것도 일종의 의무행합보수단이에요. 실효성합보수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의무를 예,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강제력의 행사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행정조사는 강제력 행사 자체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어떤 실효성 확보 수단도 아니고 어떤 다른 처분, 다른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예, 사전적 단계에서의 예비적 작용이에요. 사전적 단계 단순한 예비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비적 작용인데 이 행정조사에도 일정한 강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강제 방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제 방법이 항상 뭐로 등장하냐면요. 일반법도 개별법도 전부 다 벌칙조항으로 만들어져요. 벌칙조항으로. 이 벌칙조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벌칙조항이라는 것은요. 우리 뒤에서 의무이행 확보수단 배우면서 나오는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행정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벌칙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일정한 예, 벌을 주는 거예요. 제재를 가해서 행정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행정조사 자체가 어떤 강제력 행사하는 실효성 확보 수단도 아니고 행정조사는 단순한 예비적 작용이고 이 예비적 작용에 수반되는 강제 방법이 있긴 한데 그조차도 간접적 강제 방법인 벌칙 이거밖에 없어요. 즉시강제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의 다수설이 즉시강제와 행정조사를 예,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즉시강제는 행정상에 이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행정조사는 뭐예요? 즉시강제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행정 목적 달성의 종국적 행위예요. 종국적 행위. 즉시강제로서 행정 목적이 달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종국적 행위인데 행정조사는 이 자체가 종국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처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과세처분이에요. 세무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삼성에다 세무조사를 들어가는데 세무조사 왜 하는 거예요? 하고 조사했다, 다 했다. 이거 아니죠.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조사를. 얘가 예, 뭐 세금을 예, 뭐 안 내려고 회피한 부분이 있는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예요. 과세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조사예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작용이에요. 이걸 위한 사전적 예비적 작용이고 이걸 위한 보조적인 작용이에요. 그렇죠? 이건 종국적 행위가 아니라 예, 보조적 작용이라는 거. 엄연히 무엇이다? 즉시강제랑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실효성 확보선을 이제 듣고 오셨으면은, 뭐 즉시강제라는 것이 강제 집행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필요한 상태 실현이라는 부분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뭐 음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밑에 비권력적 조사 보시게 되면 원칙, 행정조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조사의 방식에 의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권력적 조사의 방식으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거 아까 우리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던 거죠. 20조. 20조에 보게 되면 자발적 협조에 따른 비권력적 조사를 먼저 시도하고 이건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하게 되면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강제조사의 방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순서가 뭐부터 간다? 비권력적 조사부터 간다. 이거. 그러니까 즉시강제랑 똑같이 보는 입장은 뭐예요? 조사 자체가 그냥 애당초 시작부터 권력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권력적으로. 그게 아니죠. 비권력적인 방법부터 먼저 시도하는 겁니다. 그죠? 세무조사 나가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협조를 구해야 돼요. 협조를 구하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비로소 권력적 조사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3번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법적 성질이 이제 우리 행정조사기본법 2조 1호에 따라서 어떤 것도 있었나요? 보고명령, 출석요구명령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고요구명령, 자료제출요구명령, 출석요구, 진술요구명령 이건 아까 2조 1호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거 뭐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선을 또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주되게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은 밑에 것들이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나눠 놓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옆에다 써놓으세요. 임의조사예요, 임의조사. 임의조사, 비권력적 조사입니다. 이제 그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해지는 것이고, 권력적 사실행위 옆에다 써놓으시고요. 강제조사입니다. 이게 강제조사, 권력적 조사죠. 권력적 조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비권력적 조사 보시게 되면, 질문 있죠. 요거네요. 요거 질문. 질문이 있는데,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 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심검문이라는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바로 임의조사죠. 임의조사. 이 질문이 바로 임의조사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현장조사도 비권력적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우선은 뭐니까? 이거니까. 우선은 임의조사를 시도해야 되니까. 임의조사를 시도해야 되니까. 문서열람, 물품검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우선은 임의조사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 뭐 권력조사죠. 음주측정 생각해보세요. 음주측정. 44조 도로교통법이죠. 도로교통법. 도교법 44조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보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4조 2항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호흡조사의 방식으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음주 측정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레리 꼴레리 술 먹었대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음주 측정은 얘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를 보고 그에 따른 뭐로 하는 거예요? 형사 제재를 가하고 행정 제재를 가하고 이처럼 전국적인 행위. 여기서 뭐야? 행정 제재, 형사 제재라는 전국적 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적 조사 행위가 음주 측정이죠. 음주 측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44조 2항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상대방은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된다고 돼요. 수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은 상대방이 참아야 하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법에도 그게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서 사실행위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권력적 사실행위여야만 그 안에 수인 의무 부과하는 수인 하명이 포함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은 이미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법규 하명으로서 수인 의무를 애당초 부과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권력적 조사죠. 그 다음에 화재 조사, 불났는 집에 있어서 뭐 상대방한테 불난 집에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불났으면 당연히 강제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때 경찰이나 소방관이 들어오는 것을 집주인은 수인해야 됩니다. 왜 주거 침입을 하십니까?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불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흉기 소지 여부 조사. 이거는 뒤에 경찰법 가서 이제 또 배우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즉시강제로 보는 게 수색으로 보는 게도 있어요. 수색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장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행정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사법작용으로 보여지는 것도 우리 행정법에서 다루는 것은요. 그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 때문에 또 고려되는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색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내용은 이제 또 경찰법 파트 가서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이거는 이제 뭘 비교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걸 즉시강제로 볼 거냐 아니면 행정조사 조사 중에서도 뭐예요? 강제조사죠. 야 너 저기 속주머니에 칼 있는지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놈이 언제 꺼내갖고 찌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강제조사입니다. 강제조사. 물론, 뭐예요?
물리력 행사도 실력 행사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강제조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즉시 강제설과 강제조사설이 대립이 있다는 거. 예, 행정조사라는 것은 소지품 검사, 흉기 소지 여부 조사는 강제조사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불신검문 부분,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3항에 있어요. 3조가 불신검문이고 3조 3항에 있습니다. 3항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정지, 질문, 이거는 3조 1항이에요. 3조 1항. 이거는요 3조 2항이에요. 이거는요 3조 3항이에요. 3조 3항. 예, 경찰법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니까 예, 지금부터 살짝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번의 종류가 보시게 되면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권력조사와 비권력조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질에 따른 거. 권력적 조사, 강제조사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적 조사 작용을 아까부터 음주 측정, 뭐 화재 조사 이런 거죠. 예, 강제조사고 비권력적 조사는 뭐요? 자발적 협조라고 했어요. 임의적 협력을 얻는 겁니다. 임의적 협력을 얻어서 행해지는 조사가 바로 임의조사, 비권력적 조사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비권력 조사 원칙입니다. 비권력 조사 원칙이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비권력 조사에서부터 예, 권력 조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권력 조사는 보충적 수단이에요. 보충적 수단. 예, 원칙이 비권력 조사 원칙이라는 건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말이에요. 옆에 CF 하나 걸어 놓으시고요. 행정조사는 항상 즉시강제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CF 거시고. 예, 즉시강제 이코로 대인적 강제 플러스 대물적 강제 플러스 대가택 강제. 이래야 되는 거죠.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 강제. 여기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즉시 강제죠. 예, 즉시 강제의 기존에 즉시 강제가 이만큼 있었으면 기존에는 즉시 강제 안에 행정조사가 포함된다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행정조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의 즉시 강제, 지금의 즉시 강제고요. 이 전체가 옛날의 즉시 강제고 종래의 즉시 강제, 이것이 현재의 즉시 강제. 이게 이제 행정조사란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게 여기 즉시 강제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게 뭐라고 봤냐? 대인적 강제, 그다음에 이것이 대물적 강제, 이것이 대가택 강제라고 봤다면 그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행정조사 영역, 여기서는요, 이게 대인적 조사, 이 부분이 대물적 조사, 이 부분이 대가택 조사,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강제의 대상에 따른 종류와 그 다음 행정조사의 대상에 따른 종류는 예, 구분 방법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물건을 대상으로 하냐, 가택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달라진다. 예,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구분,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예, 화이트로 지워버리세요. 예, 개별적 조사, 법률이 정하는 개별적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 정책 위반 등의 전반적인 목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넓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행정, 이게 뭐 어쩌라고요? 옆에 그냥 이것만 써놓으세요. 화이트 지우셨으면 안 써도 돼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CF. 예, 우리 행정행위 배웠을 때 나왔던 거 있죠? 이거랑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처분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별적 조사가 예, 개별 처분과 이렇게 유사한 의미로, 그 다음에 일반 처분과 유사한 의미로 일반적 조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목적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거는요, 수범자에 따른 구분이에요. 수범자에 따른 구분. 개별적 처분, 일반적 처분 문제와 개별적 조사, 일반적 조사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괜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법률유보 원칙. 여러분, 이제 법률유보는요, 일정한 행정 영역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와지고 있어요. 없는 경우는 어때요? 없는 경우. 침익적인 작용에 있어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이죠. 근데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뭐 당연히 뭐 누구한테 침익적이고 말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신의 직무수행, 예,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대방이 없어. 상대방이. 예.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 같은 행정조사는 무조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 위에서 조사 대상자가 그러면 있는 겁니다. 있기는 한데 우선 밑에 비권력적 조사, 임의조사 생각해보세요. 임의조사. 예, 아까 봤던 5조 단서적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사. 어떤 거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울 때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요. 따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 안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행정지도 배울 때도요. 행정지도는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임의조사라는 거, 예,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이 권력적 조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예, 권력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적 근거 필요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5조 다시 한번 보세요. 5조.
행정조사기본법.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정조사를 배우고 있죠, 지금 우리? 행정조사, 예, 행정조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규율하는 기본법. 예, 어렵지 않죠? 행정조사기본법 5조 보시고, 5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단서가 임의조사니까 본문이 뭐예요? 강제조사라고 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조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의 권력적 조사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법률요보원 측에 관한 학설 내용을, 예, 입법화함. 그러니까 강제조사는 이렇게 5조가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법률유보에 관한 학설, 중요사항 유보서를 입법화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의미 없죠.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 사실행위를 배웠으니까 예, 사실행위랑 비교를 해서 예, 법률 유보가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예, 법률 유보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예, 첫 번째, 사실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죠? 예, 사실행위의 경우, 예, 사실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조사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죠? 예, 권력적 사실행위는, 예, 수인 의무를 부과하니까, 의무 부과하면 침익적 작용이죠?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예,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등, 예,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따로 법적 근거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그대로 대응되는 거죠. 그대로 대응됐을 때, 예, 강제조사는, 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률요보원 측에 관한 중요사항 유보설이라는 학설을 가지고도 파악을 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입법화해 놓은 것이 또 따로 있다. 그래서 행정조사기본법 5조에서 예, 얘는 5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있고 얘는 5조 단서에서 이렇게 또 정해놓고 있어요. 예, 어떤 각도로 접근을 해도 뭐 당연히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임의조사는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법적 근거.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위에 권력적 조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2번의 법적 근거 예, 위층 조용히 해. 예, 뒤에 올라갈 거야. 예, 위층. 예, 근데 뒤에 올라갈 소용이 없죠. 왜? 위층에는 몸짱들이 너무 많아요. 위에. 그래서 올라가도 예,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예, 조용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위쪽은 예, 완력이 너무 좋아요. 얘가 웨이트장입니다. 웨이트장. 예, 그래서 법적 근거 이거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예, 위에서 강제조사는 뭐라고요? 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법적 근거가 뭔데? 밑으로 화살표 내리시고요. 강제조사의 법적 근거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강제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이나 경직법, 예, 소방기본법, 전염병예방법, 국세징수법, 식품위생법, 뭐 개별법에 근거 있으면 이거 먼저 적용시키면 되고요. 이게 특별법이죠. 특별법. 행정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 다음에 일반법은 행정조사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행정조사기본법 3조 볼까요? 3조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예,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특별법이 없으면 이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일반법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일반법이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조사기본법 3조 1항은 뭐 장태주 교수님이나 홍정선 교수님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3조 1항을 딱 제시하고 나서 이것은 일반법의 근거 조항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죠? 누가 봐도 일반법이라 근거 조항 맞고요. 그죠? 일반법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자 6번의 한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먼저 예, 행정조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무조사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들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기업에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며칠 동안 할 거예요. 국세청에서. 3개월 정도 합니다. 3개월 이상이에요. 3개월 이상 하게 되면은 예, 그 부서에서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 불시에 만약에 세무조사 같은 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7조 보겠습니다. 그래서 7조 좀 이상한가? 예, 예, 그러니까 7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조. 7조 보면, 예, 주기가 있어요. 주기. 예, 주기. 주기가 갑자기. 예,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죠? 몇 년만 지난 게 아니죠. 예, 제 나이가 40인데. 군대에서 그 주기 만들고 지나요. 주기. 그죠?
이게 막 조그맣게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주기, 조사의 주기. 예, 행정조사는, 예,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이 가끔씩 납니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 행정조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예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조사 원칙입니다. 정기조사 원칙.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시게 되면,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수시조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고, 정기조사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무조사 들어가 버리게 되면, 예, 그 회사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예, 재밌는 건 몇 조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헌법 23조 3항 보시게 되면은 손실보상 조항이 있어요. 예, 손실보상, 돈 받으면 재밌죠. 예,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도 23조 3항에 재밌는 게 있어요. 23조 3항에. 재미없나요? 예, 23조 3항 보시고. 예, 뭐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그 재미있는 걸로. 예,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이 정도로도 까르르 넘어가셔야지. 예, 그래야지,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3조 3항. 예민하시면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예, 고시 공부는 인생 공부다. 예, 수험 공부는 인생 공부 이런 말 하죠. 예, 왜? 참고 견뎌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여기서 정신병자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정신병자. 예. 페인입니다, 페인. 그러니까, 예, 항상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23조 4만 보시게 되면, 예,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조사를 나가는 공무원 쪽을 조사원이라고 하고요. 조사 1, 2, 3, 4, 1, 조사원이라고 하고, 조사 받는 삼성 직원이 조사 대상자예요. 근데 조사 대상자도 할 수 있어요.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 아이들 난 다음에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사 결과 언제 나오나? 이거 중요하죠? 세무조사를 했는데, 예. 그 이제 조사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예, 죽어라고 숨겨야죠.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숨기는 것도. 그죠? 예, 그래서 조사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내가 숨긴 결과가 어디까지 되는가. 야, 역시 인생은 밀당이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조사기본법 24조입니다. 바로 뒤에 24조 보시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7일 안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사 결과 통지는 7일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예, 행정조사기본법에 나오는 숫자가 7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나오는 숫자를 다 뒤지면 7밖에 없어요. 7밖에. 그래서 행정조사와 관련된 날짜는요. 다 7입니다. 무조건 7입니다. 예, 그래서 7. 예, 행운의 7.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정조사를 받으시면 행운이 깃들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일반론 보겠습니다. 실체법적 관계 일반론, 법률 유보 원칙, 권력적 조사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법률 우위 원칙, 이건 뭐 임의조사도 법률 우위 원칙은 위반하면 안 되죠. 이건 모든 행정작용이니까요. 이건 사실행위에서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나오는데요. 기본 원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조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조사 대상자 선정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행정조사기본법 이번에 몇 조냐면 행운의 7 다음에 8조입니다. 8조.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있어요. 조사 대상자의 선정. 예, 행정기관의장은 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 준수의 노력, 규모와 업종 등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뭐냐고요?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거요. 법령 준수의 실적. 그동안 법을 잘 준수해 온 사람이면 행정조사 하지 않습니다. 행정조사 대상자로 삼지 않아요. 자율적 준수의 노력. 이제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자율적 준수를 하기 위한 자율적 체계를 또 확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스스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행정조사가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 준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세무조사를 들어가서 지금 당장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이건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은 항상 장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부터는 세금 잘 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준수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그동안 잘 지켜온 사람은 행정조사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규모 업종. 예, 여러분들 이게 정말 뭐예요? 요만한 회사 그거 여러분 세무조사 들어갈 때요?
그거 안 들어갑니다. 그거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 알아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고, 그죠? 건더기 좀 있고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사 대상자 여러분들이 세금 또 뭐 한두 달 좀 밀리고 했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학원 사업을 하면서 학원 사업 망하고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금을 10원도 못 냈습니다. 예,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해봤는데 조사 안 들어옵니다. 개인 손 안 됩니다. 예, 요만한 그거 안 합니다. 돈 이만큼 안 낼 때, 예, 또 회사 좀 규모 될 때, 이럴 때 조사 들어가요. 그러면 조사의 기본 원칙 한번 보시게 되면, 조사의 기본 원칙, 여러분 이제 법전하고, 그 다음에 저 교과서에는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포함을 시켜놨는데, 4조에 쭉 있어요. 4조에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박스 보시면,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실시되는, 뭐죠?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세요. 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함부로 남용해서 안 된다.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죠. 비례 원칙. 여러분 이제 행정조사기본법 12조 한번 보세요. 12조. 비례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요. 조사원이 이제 행정조사를 나간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에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한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료 채취하러 들어가죠. 시료 채취가 들어가는데 이만큼만 가져가도 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면 애들은 뭐 팔아먹고 살아.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례 원칙에 대한 얘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구조 한번 보세요. 행정조사기본법 구조 보시게 되면 구조 3항에 출석한 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를 출석 요구 명령을 해서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해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는 조사원은 조사 대상자를 한 번 출석시켜서 조사를 종결시키라. 이렇게 돼 있죠. 1회 출석으로 한 번만 출석시키고 조사는 종결시킨다. 2번 못 불러드려요.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다 비례 원칙이죠. 그죠? 이 사람 일해야 되는데, 잠깐 와봐요. 예, 그래갖고 조사하고, 다음날 또 전화하고, 나 어제 까먹은 거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와봐요. 생활을 못 합니다. 그죠? 이 사람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사는 비례 원칙상 어떻게 한다? 한 번에 끝낸다. 시료 채취는 최소한으로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의 적합성, 4조 2항 보시고요.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아까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봤었죠? 예. 조사 대상자 선정도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고 행정조사를 목적에 적합하게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우리 행정법의 1번 원칙에도 목적의 정당성 있죠? 예,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고. 그럼 4조 3항 보시면요. 4조 3항 교과서에도 다 있죠? 4조 3항 중복조사 금지입니다.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중복조사가 금지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세무조사를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3개월 이상 버티고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회사 그렇게 진치고 주둔해버리게 되면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중복조사하지 말고 웬만하면 한 방에 다 끝내라 이거예요. 한 방에 끝내라. 공동조사의 방법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15조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15조 한번 보세요. 15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조사 들어가면 이게 참 예비적 작용인데 굉장히 강하죠. 그죠? 15조 보시게 되면 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7조 아까 보셨죠? 정기조사 원칙의 예외적 수시조사 7조가 있었죠?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조사 금지입니다. 그래서 중복조사 금지 이게 재조사 금지 조항이 따로 있어요. 15조에. 그리고 14조 한번 보세요. 14조. 지금 방금 우리 4조 3항에서 공동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공동조사가 뭔지가 14조에 나와 있거든요. 14조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 공동조사가 뭔지 한번 보세요. 당해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한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될 때는 2개의 부서가 따로 나가서 조사하고 따로 나가서 조사하지 말고 2번 나가면 6개월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2개 부서가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3개월 만에 한 번에 끝내고 나오라고요. 공동조사를. 2개 부서가 공동조사하라 이겁니다. 그죠? 이런 게 바로 공동조사예요. 중복조사하지 말고 재조사하지 말고 공동조사에서 한 번에 끝내라. 그 다음에 4조 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4항.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벌보다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죠? 예, 조성적 목적,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예방 중심의 행정조사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법령 준수의 유도가 목적이다. 그래서 예, 관련돼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25조와 26조 한번 보겠습니다. 25조와 26조 행정조사기본법 25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율신고제도가 있고 26조에는 자율관리체제 구축이 있어요. 행정기관의장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신고제도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 행정조사라는 것이 자율신고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행정조사 안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바로 행정조사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진짜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체제 구축. 행정기관의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자기가 조사해. 그래서 스스로 법령 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 기준을 마련해서 고시할 수 있다. 스스로 이런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4조 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5항.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예,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분들 훌륭한 민족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예, 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으뜸이요. 왜 그러냐? 식민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게 대단한 일이거든, 이게. 역사상. 그쵸? 예. 제 눈빛에서 허경영을 보시나요? 예, 그러면, 공중으로 뜨질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이 훌륭하냐면,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우리 민족은요, 합리적 기준과 통제수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풍류와, 예, 이런 거, 우리 저기 뭡니까? 아이돌 그룹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한류 열풍,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감정적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해. 사실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예, 몇십 년째 예, 그냥 극우 보수 정당이 그죠? 이 극우 보수 극우 꼴통 그죠? 극우 꼴통들이 꼴통들이 얘들이 정권 잡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꾸 우리 막 건들죠.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죠? 얘네는요. 예,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식민지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딱 이럽니다. 식민지밖에 안 되는 놈들이 어떻게 민주적 정권 교체를 그렇게 여러 번 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놀랍니다, 얘들이. 예. 그 우리 민족의 그 장점이 뭐겠습니까? 장점이. 여러분 이건 IMF 때 금모기 운동. 일본에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금모기. 그렇죠? 안 됩니다. 걔네들 방사능 유출되면요. 예.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스스로 차별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태안에 다 달려가서 도와주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2002년도에 월드컵 어떻게 성사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냥 다 빨간 띠 묶고 다 뛰어나갑니다. 전 국민이 빨개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댓글 달아가지고 연예인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이런 일도 생기죠.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또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될 때도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세무조사를 해봤는데 행정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 대상자가 아무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것이 외부에 이 회사가 세무조사 받았다더라 이러면 그 순간 그 회사는요 낙인 찍히는 겁니다. 낙인 찍히면 그냥 아무도 그 회사 거 안 삽니다. 그냥 나쁜 회사가 되네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비밀 누설 금지. 예.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행정조사 대상자나 그에 따른 내용을 절대 누설하지 마라. 정말 나쁜 놈이 맞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행정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최종적 처분을 하죠. 이 처분을 통해서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항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 이건데요.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라. 이런 거는 어디에도 있냐면 이런 내용 어디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지금 6항에 있는 거 개인정보보호 보호법에도 18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누설할 수 없다.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4조 6항은 함부로 외부에 외부에 타인에게 제공해서 안 된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 지금까지 본 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 예, 4조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거는 권력적 조사, 그 다음에 비권력적 조사, 모두 마찬가지죠. 법률 우위 원칙이니까, 예,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적 한계 넘어가 보시게 되면, 사전 통지, 행정조사기본법 17조에 따르게 되면,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비공개로 통지해야 돼요. 비공개로 통지해야 돼요. 공개로 통지하면 안 됩니다. 예. 비공개로 통지해야 돼. 아까 뭐 그런 얘기죠. 행정조사에 대한 대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17조 한번 보겠습니다. 17조 지금 교과서에는 본문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예, 여러분 법전으로 17조 한번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기만 기억하시면 되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17조 1항 보시게 되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 항상 7일, 무조건 7일,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근데,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제시해주면 된다. 사전에 통지하는 게 아니라, 개시와 동시에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어요. 사전 통지 안 할 수 있고요. 조사와 동시에 그냥 알려줄 수도 있고 또 문서로 안 하고 애당초 구두로 통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그죠? 예,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 통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증거인멸 등이 문제될 때 단서에서 사전 통지 안 할 수도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21조 보시게 되면 조사 대상자는 17조에 따른 사전 통지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행정조사의 강도를 조절해줍니다. 강도를 조절을 해주게 되고 11조 증표 제시 조사원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공무원증이죠.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된다. 이건 비권력적 조사도 포함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조 한번 보시게 되면요. 11조 1항 2항에 따라 현장 조사라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증표 제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표 제시 안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뭐 하라는데. 증표 제시 하라는데.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증표 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원이 한 행정조사는 무효입니다. 무효사유예요. 행정조사는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무효면 뭐 하냐고요? 이미 다 수집해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집 자료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수집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한 처분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이러면 되죠? 예, 맞아요. 증표 제시를 안 하면 강도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조사는 무효로 봐요.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게 되면 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처분하면 그건 위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표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업무 시간대를 이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현장 조사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11조 2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1조 2항 보시게 되면 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출 전 및 일몰 후는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면 다 무효예요. 무효인데 왜 이렇게 이게 일출 전과 일몰 전 이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 업무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일반적 기준인데 밑에 보세요.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야간에 활동해요. 밤에 눈이 떠져. 이런 사람이면 밤에 얘가 동의하면 밤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 시간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야간 업소지. 야간 업소. 룸사롱 이런데. 야간 업소 일몰 후에 행정조사 못한다고 하면 야간 업소 행정조사 어떻게 해요? 그쵸? 업무 시간대가 일몰 후면 일몰 후에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간 업소 이런 때는 밤에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것이 업무 시간대일 땐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절차 보도록 할게요. 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뭐 있어요? 신입생 처지에 신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처분 절차, 예, 행정지도, 행정예고,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이게 행정절차법의 내용사항들입니다. 뭐가 없죠? 행정조사 없습니다. 그럼 행정조사를 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행정조사가 신고가 아닌 건 분명하네요. 행정조사가 입법 예고가 아닌 것도 확실하네요. 행정조사가 행정지도가 아닌 건 당연한 거고, 행정조사가 행정예고가 아닌 것도. 그러나 행정조사는 처분일 수 있잖아요. 뭐요? 강제조사.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처분이 맞습니다. 통결 판례에 따랐을 때. 그렇기 때문에 행정조사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영장주의 원칙. 이거는 이제 저기 가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즉시강제. 왜냐하면 옆에다 써놓으세요. CF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는 종래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즉시강제에서 과연 사전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니까. 그래서 이게 헌법 제12조 3항에 따른 적법절차 원리, 사전영장주의 원칙이 즉시강제에도 적용되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 행정조사가 즉시강제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 분리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의가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으시면 돼요? 즉시강제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즉시강제에서. 결론은 그래요. 이게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사전영장주의가. 당연히 사후영장주의까지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절충설이에요. 절충설. 판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판례가. 사전영장주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하는 모든 국가작용입니다. 이게 형사사법작용에 국한되는 적법절차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작용에도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영장주의가 행정권 발동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를 고수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형사 절차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니까 여기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절충설 입장을 즉시강제에 가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제가 판례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76도 2703 판례요. 76도 2703 도면 뭐예요? 도. 고노도 형사판례죠. 형사판례입니다. 행정판례가 아니고 고노도 그렇죠? 가나다 민사판례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두두 뭐예요? 행정판례입니다. 지금 읽는 건 형사판례요. 세관 공무원의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해서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 수색을 하려면 수색이라고 했죠.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그러니까 선박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뭐죠? 행정조사로 치게 되면은 이 수색도 장래의 어떠한 위험 방지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선박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는다. 자발적 협력입니다. 그 뭐라는 거예요? 판례도 지금 원칙은 임의조사라는 거야. 임의조사. 얻거나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그러니까 사전영장주의 원칙 적용을 받는다 이거죠. 또는 관세법 21조랑 원칙적으로는 사전영장주의 원칙 적용 받는데 관세법 212조 1항 후단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하나요. 수색 압수를 하고 나서 사후에 영장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조사를 하게 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 원칙 적용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영장을 교부받아도 된다 이거죠. 이 형사 판례가 지금 우리 행정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야. 절충설 입장. 그대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즉시강제나 행정조사에서도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토 결론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리로서 원칙적으로 행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보겠지만 예외적으로 영장 발부를 기다려서 목적 달성,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 이거 영장 발부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삼성이 그 세무조사 자료를 다 숨긴단 말이에요. 다 은폐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영장 나중에 받고 들이닥쳐야지. 그렇죠? 들이닥쳐야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절충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진술거부권도 인정되는가? 영장주의는 인정이 됐어요. 영장주의의 예외도 인정을 했습니다. 진술거부권도 뭐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거는 12조 2항을 보시게 되면 박스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 진술거부권이 행정조사에서도 조사 거부권으로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행정조사상의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근데 또 행정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인정 안 됩니다. 실력 행사 인정되냐?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순서입니다. 공무원이 조사원이요. 삼성에 들이닥쳤습니다. 딱 닥쳤고 뭐라고 하냐? 아까 전에 그거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긴급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자료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조사 요구서를 조사 시작과 동시에 알려주면서 말로 해야 된다고 했죠. 말로. 문서로 안 하고 사전 통계 안 해도 되고 사전 시작과 동시에 구두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회사가 절대적으로 뭐요? 그건 뭐 다 드러내지 않겠죠. 그러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들이닥쳐야 돼. 불시에 갔어요. 요구서 사전에 통계 안 했습니다. 불시에 딱 가서 어쨌든 원칙이야. 원칙이니까 임의조사를 시도합니다. 자발적으로 협력하시죠. 그럼 협력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용역들이 나와서 문을 막을 겁니다. 그거 뉴스에서 맨날 보던 거잖아요. 그쵸? 문을 막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강제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조사지. 강제조사가 쇠파이프로 때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쵸?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더 이상 협력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 강제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상대방은 수인 의무가 있어요. 수인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못 들어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항 들어온 겁니다. 저항 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저항 들어왔을 때 안에서 지금 하드 지우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거 저항에 밀리고 앉아있으면 조사 못합니다. 그죠? 이럴 때 실력 행사할 수 있겠냐 이거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거 실력 행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실력 행사를 해갖고 삼성 직원들 스크럼 짠 사람 스크럼 풀어버리고 들어가서 컴퓨터 가지고 왔다. 이거 위법한 행정조사예요. 무효인 행정조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드 가지고 와도 이게 증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이 다 위법이에요. 다 위법이에요. 실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여기서도 배우잖아요. 행정 대집행에서도 우리 배우잖아요. 대집행에서도. 계고 너 언제까지 철거 계속 안 해? 그때까지도 안 하면 진짜 행정 대집행 할 거야. 영장 통지. 그때까지도 안 해서 최고기관까지. 이제 한다. 누가 나가서 할 거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3단계. 대집행 실행 들어가요. 진짜 포크레인 끌고 갔어요. 포크레인 끌고 왔더니 그 집주인이 돈이 되게 많아. 누가 등장했냐면 아이언맨이 나타나는 거야.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이 포크레인 부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국회 딱 열고 마징가 제트나 레칸더 부이 불러도 돼요? 안 됩니다. 레칸더 부이가 공무원이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지금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니까 이럴 때는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서 경찰력을 통해서 스크럼을 풀어야 됩니다. 만약 조사원들이 직접 공무원이 직접 행정공무원이 직접 스크럼 풀고 실력 행사 들어가면 거기서 수집한 자료가 다 무효인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행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경찰에 응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대집행 실행에서도 철거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우리 집 철거하지 마라고 저항을 하고 화염병 던졌다. 직접 실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같이 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찰 응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 행사 보시게 되면 임의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력 행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임의조사를 넘어 강제조사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조사 거부하고 방해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에는 벌칙 규정만 가지고 있다. 그죠? 벌칙 규정은 뭐예요?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걔들한테 벌금 1억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신경도 안 써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조사 불응 시 벌칙을 가할 수 있는데 이거 갖고는 실효성 확보가 안 되니까 실력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행정조사는 그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 조항밖에 없다는 점. 벌칙 조항밖에 없다는 점. 벌칙 조항은 행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간접적 강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이보다 더 강한 직접적 강제로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에는 간접적 강제밖에 인정 안 하는데 맨날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밖에 없는데 과연 일로 넘어가서 직접 강제 실력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직접적 강제는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직접 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 직접 강제. 직접 강제는 별도의 개별법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별법에 뭐밖에 없어? 직접 강제 조항이 없고 벌칙 조항밖에 없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점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지시게 되면 뒤에 가서 직접 강제 좀 듣고 오세요. 뒤에는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이거밖에 없는 거야, 행정벌. 직접 강제 근거법이 없는 거야, 개별법에.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있으면 이거를 배제하는 조항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실력행사 긍정설. 방해 배제를 위한 실력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비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봐야 된다. 벌칙 규정밖에 없긴 하지만 벌칙 규정은 조사 거부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조사 거부 행위가 잘못한 짓이니까 벌칙 규정을 뒀죠. 잘못이라고 했지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국가가 뭐까지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야. 별개의 문제. 실력행사 부정설.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직접 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직접 강제입니다.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벌칙 규정은 간접적 방법으로 그치라는 얘기다. 간접적 방법으로 그치라는 말이다. 직접적 방법은 안 된다는 말이다. 절충설.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지만 급박한 조사의 필요성. 일반 공공의 생명시설 위험 가능성,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예외적 인정할 수 있다. 그럼 다 인정되지. 그죠? 다 인정되죠. 부정설이 맞습니다. 벌칙 규정. 이거 벌칙 규정. 뒤에서 실효성 확보 수단 배울 때도 이것은 단지 뭐다? 심리적 압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심리적 압박을 하라고 했지 현실적 실력 행사 압박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벌칙 규정은 직접적 강제 수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경찰의 응원 요청이라고 써놓으세요. 경찰의 응원 요청. 그 다음에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서 나온 처분 위법할까? 밑에 박스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됐어. 자료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온 처분은 그 처분 자체의 내용상 위법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언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완벽한 겁니다. 아까부터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증표 제시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실력 행사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표 제시 안 하고 들어가서 하드 뺏어오고, 실력 행사 통해 하드 뺏어왔을 때, 그 하드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대로 된 자료가 맞다고 하더라도 처분은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수집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일몰 이후에 가서 조사를 했다라거나 이런 식의 행정조사의 절차상 또는 기본 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수집해온 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 과연 적법한가? 학설, 긍정설, 당삼 위법이다. 이게 쓸데없이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부정설. 조사라는 것도 하나의 별개의 행정작용이고 왜? 이것도 하나의 행정처분이잖아요. 그죠? 예, 별개의 행정작용이고 그에 따른 처분도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뭔가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 조사라는 것이 요건으로 법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법해질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이게? 절충설. 이게 다수설입니다. 이게 다수설이에요. 별개의 행정작용은 맞다. 행정조사가 잘못했다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여 무조건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별개의 작용입니다. 이게 사전통지입니까? 의견 청취입니까? 이게 이유제시입니까? 이게 처분의 절차 요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용 요건도 아니잖아요. 내용 요건도. 내용 요건은 뭔데요? 내용 요건은 조사를 통해 수집한 그 자료가 내용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조사라는 게 처분 절차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 요건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에 경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진짜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행정조사에 진짜 중대한 위법, 증표 제시 안 하고 실력 행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는 이때는 그 처분은 위법해진다. 이겁니다. 절차상 하자설은 이게 절차 요건이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지. 절차 요건은 행정절차법에 정해져야 절차 요건이죠. 판례 보고요. 납세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 실시, 아까 뭐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죠. 기본 원칙.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실시된 경우에 그 세무조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판례는 기본 원칙 등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분 다 위법이라고 봅니다. 판례 아주 이거는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 국민 중에서 악의의 국민은 어떡할 거면 악의의 국민은
그래서 자중설이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에 따른 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정보의 정당성 자체를 완전히 훼손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위법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판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불신검문 있네. 예? 이거 갖고 한번 보세요. 불신검문 하는데 말이에요. 불신검문 하는데 얘가 경찰관이 정지 그랬어요. 정지 그랬는데 얘가 말을 안 듣고 그냥 떠나려고요.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하는 그 거동불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이럴 때 경찰관이 만약에 이 사람의 팔을 끌어당기잖아요. 끌어당길 때 그게 이제 상해죄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상해죄에 걸리지 않는 수준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요 밀치건 넘어뜨려 상관없어요. 경찰관 넘어뜨려 상관없어요. 이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직무집행이에요. 이럴 때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불심검문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더 이상 이건 불심검문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수 존재합니다. 행정법 판례에서. 예를 들어서 상관이 하관한테 뭐라냐면 고문을 지시합니다. 고문을 지시해요. 이건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급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명령을 따라야 될 복종 의무도 인정되지만 법을 준수해야 될 법령 준수 의무도 인정됩니다. 둘 중에 뭐가 우선이냐 이거야. 이럴 때 누가 봐도 잘못된 내용을 지시할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이렇게 판시해요. 판례는 더 이상 그것은 직무명령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심검문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더 이상 행정조사가 아닌 겁니다. 행정조사가 아니고 이건 그냥 강도행위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 거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권리구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립니다. 먼저 8번. 권력적 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우리 사실행위에서 배운 대로 대상적격은 인정이 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 등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권력적 조사는 법적 성질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따라서 처분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소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서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게 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권력적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임의조사, 비권력적 조사도 우리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행위에서 배운 거 생각해보세요. 공법행위라고 했죠. 여기에는 그것이 법적 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 권력행위인가 비권력행위인가 자규행위인가 부작위행위인가를 전부 불문한다고 했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도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조사기본법 12조 한번 잠깐 볼까요? 12조 보시게 되면 12조 2항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실효채취 관련된 문제인데 행정기관의장은 1항에 따른 실효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보상조항도 있습니다. 실효채취와 관련된 보상조항도 있어요. 근데 실효채취 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해서 특별한 희생에 상당하는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손실보상제도 우리 배울 때 또 헌법 제23조 3항만 근거로도 손실보상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희생보상도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거면 가능하고요. 가구제의 경우에 있어서 권력적 조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권리보호익이 부정되면 어떻게 돼요? 적법한 본안 판단, 취의성 자체가 각하되죠. 본안 재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구제 논의도 나올 수 없고 결과제거 청구 문제는 결과제거 청구 법리를 우리 배울 때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 테마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앞에 와서 그 마지막에 있는 권리구제 수단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2번씩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고 긴 얘기였습니다. 행정조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문제 나오면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이번 기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조사, 경찰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